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독특한 여행을 마치고 다시 미국의 시골 마을로 돌아온 라슬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 하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도둑질을 하지 않죠. 이 같은 교육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한국을 여행했던 미국 여성은 한국에서 만난 아이들 때문에 큰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그곳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해커스. 저는 여행에서 모든 기분을 망친 채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글재주는 좋지 않지만 차분하게 글을 적어볼게요. 저는 한국에 여행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몰랐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서울에 들어선 순간 이 도시 하나의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그렇게나 큰 대도시에 북한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도시에 산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하이킹을 즐기고 싶으면 서울의 북한산을 꼭 가보라는 말 덕분에 방문했었거든요. 화강암 봉우리와 절들이 제 머릿속에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등산이 취미이신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몇 번 하이킹을 즐겨 했던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등산해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멋진 산을 하이킹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몇 시간이고 나가야 하지만 한국은 이런 산이 근처에 있다는 점이 몹시 부럽죠. 무엇보다 미국 산은 한국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동네 산에서 박물뱀이나 곰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 아닌데요.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하이킹해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수도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제일 부럽지만 말입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면 필수로 들른다는 광화문 광장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의 웅장함과 고궁, 그리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까지 완벽했어요. 이번이나 소실됐지만 재건됐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게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건너의 고층 건물과 광화문부터 시작되는 고궁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국인에겐 너무 당연하고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인 저에겐 무척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답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해 고즈넉한 고궁을 배경으로 남긴 한복 사진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붙어 있는데요. -20 그 추억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것이에요. 올해 처음 들렀을 땐 낮에 광화문을 방문했지만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에 한국을 떠나기 전 밤에 다시 간 적이 있었어요. 밤에 구경한 광화문 광장은 1초도 잊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황홀했죠. 서울이 굉장히 미래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이외에도 남산타워나 한강공원 등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핵심만 모아서 압축한 느낌이랄까요? 또 한국에서 우연히 들렀던 장소 중 제 미국에도 도입됐으면 했던 곳이 다 바로 단돈 1,000원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생필품 가게였는데요. 3일차쯤 됐을까요? 갑자기 스타킹 올이 나가는 바람에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눈앞에 모든 걸 모아둔 듯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급하게 스타킹을 구매했는데 직원이 부른 가격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을 정도로요. 물론 저렴한 만큼 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타킹은 굉장히 튼튼했고 그날 하루 종일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지만 질이 좋지 않아 거의 쓰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가게를 둘러봤을 때 거의 모든 생필품이 매장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한국인들도 그곳에서 많이 구매하나요? 만약 이것이 미국에도 존재했더라면 저는 이 가게에 매일 방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구매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속는 셈치고 속눈썹도 구매했었는데 미국 화장품 가게에서 몇 배는 더욱 비싸게 주고 산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모든 친구들에게 한국의 속눈썹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요. 당연히 엄마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기 전 이미 여러 개 구매해서 왔답니다. 미국은 너무 인위적인 길이에다가 목까지 뻣뻣해서 눈을 뜨기가 힘든데 한국 속눈썹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미친 듯이 쇼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제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였는데 지갑이 만져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때부터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거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누군가가 제 지갑을 훔쳐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라면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도 옆 사람이 다시 주워주거나 알려주는 신기한 나라이니까 말이에요. 실제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믿었죠. 이렇게 되면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머니가 너무 얕은데 억지로 지갑을 넣어서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빠졌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책하기엔 늦었고 당장 지갑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미국이었더라면 당장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정지했겠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좀처럼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멘탈 붕괴 상태가 왔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지갑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기념 이모가 사주신 첫 지갑인데다가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쭉 썼던 애착 지갑이었고 그 지갑에는 가족이나 하나뿐인 소중한 절친과 찍은 사진은 물론 거래처 명함과 한국에서 빼야 할 돈들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무척 곤란해지게 안 봐도 뻔했죠. 일단 주변에 떨어져 있을 지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지갑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한국에 있는 파출소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도에 검색해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홀로 고군분투했죠. 이때 한 경찰이 저에게 이 지갑이 맞냐면서 지갑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그것은 제 지갑이 맞았죠. 저는 드디어 소중한 지갑을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거의 반나절을 땅만 보고 걸어 다녔기 때문이죠. 그때 그 경찰이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어린 아이들이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이들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보고 흥분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하게도 알아듣지 못했고 제게 말을 건네려고 하던 경찰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사이 통역을 맡아주었죠. 알고 보니 길에 떨어져 있는 제 지갑을 주워 그 파출소까지 가져다준 장본인이 바로 그 초등학생들이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길에 있는 지갑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파출소로 찾아와 이것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면서 말이에요. 너무나 기특하고 그들이 귀여웠어요. 착한 아이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죠. 아마 미국이었더라면 제 지갑을 보자마자 훔쳐가기 바빴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 지갑이 무사히 있었다고 해도 아마 돈과 신용카드는 모두 빼갔을 테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은 채 바로 파출소에 맡기러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모두들 운동을 오랫동안 한 것처럼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출소에 맡겨놓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지갑을 파출소에 건네주긴 했지만 과연 주인이 잘 찾아갔을지 걱정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제 사진을 보고 외국인인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더 걱정이 되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여럿이서 동네를 헤집고 다니던 중에 제가 파출소로 들어가는 것을 한 친구가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큰 감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지갑을 발견했을 때 제 지갑 안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갖던 게 아니라 지갑이 사라져 곤란했을 저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지갑을 가져다 준 후에도
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아이들은 직접 온 동네를 뒤지며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국 아이들의 정직함과 선함에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살해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어로 제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으려고 했던 행동도 아니었고 자신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돈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죠. 저는 이 기특한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자고 생각했어요. 넉넉하게 환전했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상관없었죠. 지갑에는 돈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소중했던 걸 되찾아준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오랫동안 고심하더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너무나 웃음이 났습니다. 편의점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생들에겐 편의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 곳은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기를 사용해 먹고 싶은 걸 모두 담아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편의점에서 정말 먹고 싶은 과자와 빵을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앞에 있는 뽑기 아이로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뽑기 기계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소중한 물건을 되찾았던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일 정도로요.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소한 먹을거리와 뽑기 기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장난감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안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죠. 어린 아이들이 주는 순수한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갈 때까지 누구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잃어버려서 망정이지 미국에서 잃어버렸더라면 단번에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미국에 돌아와서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노숙인이 뒷주머니에 꽂힌 지갑을 들고 도망쳐 버렸죠. 한국에서 지갑을 내놓고 다니던 게 습관이 돼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린 아이들이 힘겹게 찾아준 건데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과 지갑을 찾은 제 모습을 보고 방방 뛰며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놀러 갈 것입니다. 서울만이 아닌 한국의 다른 아름다운 지역들도 방문하고 싶거든요. 우선 그녀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의 자연환경은 분명 독특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이나 일상용품 가게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 여행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지갑을 찾아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갑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글로 이것을 접한 저조차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선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한국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을 여행하며 순수하고 정직했던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미국 여성 라슬리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